대한민국 서울. 한 미국인 여성이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자 갑자기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성형외과 직원들이 설득을 해보지만 잘 안 되는 모양인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미국인 여성이 화를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오레곤주의 작은 마을에 사는 메리입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살던 작은 마을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오래된 떡갈나무와 더 나은 시절을 보냈던 집들이 늘어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깃들어 있고 골목마다 추억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마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옆에 벽이 꽉 막힌 느낌이랄까요? 저는 항상 열심히 살아왔어요. 인생은 제게 수많은 도전을 던져주었지만 저는 결단력과 근성을 가지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제인을 혼자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인의 웃음, 천진난만한 질문, 꼭 안아주는 포옹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상황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료품점은 수년 동안 저희 직장이었습니다. 통로는 익숙했고 제품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고 단골 고객들은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앞치마를 두르고 이름표를 달고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매니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침울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메리, 미안하지만 당신은 오늘까지만 일해야 할 것 같군요 라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에 전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아. 매장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었고 저도 그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벌써 5년 넘게 일했는데 그 해고 대상이 저인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흉한 왼쪽 뺨의 흉터 때문인가도 생각했었죠. 3년 차로 일할 때 정리하다가 날카로운 것에 베어서 생긴 자국인데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저에게 큰 컴플렉스였고 아마 해고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청구서는 어떻게 지불할까? 제인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까?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제인을 위해 강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고 있을 때 한 줄기 희망이 왔습니다. 한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 편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순간에 저의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었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쥐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인이 제 어깨 너머로 파란 눈을 크게 뜨고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제인이 봉투에 그려진 화려한 엠블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편지란다. 한국 한 달 살아보기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적혀 있어. 제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저희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휴가 같은 거야. 예전에 마트에서 응모하라고 해서 그냥 생각 없이 했었는데 당첨이 된 것입니다. 한 달을 사는 응모였는데 다양한 나라 중에 한국으로 당첨된 것입니다. 생활비와 숙소도 제공해주는 플랜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 자리에 잠시 앉아 그 소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한국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밖을 여행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모험을 떠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한국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는 나라였거든요. 그나마 요즘 유행하는 K-팝, 삼성, 현대나 삼성도 어렸을 때는 일본 기업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당첨된 거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출국 전 며칠 동안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는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여 한국에 관한 책과 다큐멘터리를 빌렸습니다. 제인은 끝없는 호기심으로 배우고 싶은 문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함께 모여 앉아 인사말과 공통 질문을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웃으며 말하며 발음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가오는 모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친구와 이웃들은 흥분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톰슨 부인은 제인을 위해 여행 일기를 쓰라고 다이어리도 선물해줬고, 젊은 시절 한국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마르티네즈 씨는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봄 벚꽃의 아름다움, 길거리 음식의 맛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몰랐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우리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인의 방은 야간 조명의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인이 고민영에게 앞으로 겪게 될 모험에 대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길을 잃으면 어쩌지? 말이 안 통하면 어쩌지? 그러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해준 황금 티켓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자 제인에게 작은 마을 너머의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죠. 출발하는 날 아침은 화창한 햇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택시가 밖에서 경적을 울리며 여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저희의 마음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탑승구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인은 고민형을 꼭 껴안고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가는 거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밖으로 나오자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의 규모는 매우 컸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여행자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얼굴이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효율성이었습니다. 간소화된 출입국 절차부터 고속열차까지 모든 것이 시계처럼 잘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는 터치스크린 키오스크와 자동화된 통로를 가리키며 기술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낯선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길을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는 지역 별미를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고향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풍경이었죠.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식사는 전통 식당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앉았고 친절한 웨이트리스가 우리에게 요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인과 저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대담하고 매콤한 맛으로 미각이 폭발하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멀리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과 웃음소리, 길거리 음식 냄새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설렘으로 반짝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번 여행이 특별할 거라는 걸 알았죠. 서울은 대조의 도시였습니다. 고궁 위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고 전통 찻집 옆에는 현대식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제인과 저는 이 도시를 탐험하며 경이로움과 발견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냈어요.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하여 그 웅장함과 역사에 감탄했습니다. 제인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사진 포즈를 취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한 도심 속 평화로운 오아시스인 청계천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가장 좋았던 것 중에 저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제인은 떡볶이를 먹어보고는 매워서 잘 먹지 못했지만 그래도 땀을 흘려가면서 계속 먹더군요. 매운 음식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사로잡은 것은 광경과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준 어르신부터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공유한 젊은 예술가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의 한국 여행에 특별한 장을 더해 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인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웃고 울고 희망과 꿈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휴가를 넘어 마음의 여행이었습니다. 또 서울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무인 매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인과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제인은 스낵, 음료, 장신구로 가득 찬 작은 가게를 둘러보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를 집어 들었습니다. 메모에는 필요한 것을 가져가시고 계산은 상자에 넣어주세요. 신뢰가 우리 가게의 신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전히 신뢰로만 운영되는 매장이라는 개념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간식 몇 가지를 신중하게 고른 후 거스름 돈을 계산대에 정확히 넣었습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 깊은 정직과
성실함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뢰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인의 기술에 대한 사랑은 우리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독특한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커피숍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내부에는 전자기기의 천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카페가 많은 편인데 바리스타가 없이 커피를 만들어주다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이는 로봇 바리스타와 금세 친구가 되어 로봇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로그래밍된 농담에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반면 저는 전통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차를 마시면서 한국 고전을 홀로그램으로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던 중에 동네 공원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 무릎을 긁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고 저는 움찔하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한 젊은 한국 여성이 제 옆으로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방에서 연고약과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눈물이 핑 돌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괜찮아요. 마침 연고와 있었는데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만남이었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라는 건가요? 전 정말 감동했어요. 며칠 후 서울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북적거렸지만 그날의 거리는 저에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무게가 너무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기 때문에 전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붐비는 거리를 걸으면서 흉터가 있던 자리에 매끈한 피부를 만지작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제 컴플렉스인 왼쪽 뺨의 흉터를 치료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용 쪽이 기술도 워낙 좋고 비용도 저렴하다고 레딧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받은 후 이동을 했습니다. 클리닉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트렌디한 상점으로 유명한 서울의 고급 지역인 강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과 전문적인 태도를 갖춘 직원들은 제가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두려움을 덜어주며 시술 과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가격을 이야기했을 때 전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 가격이 나올 수 없는데요. 순간 사기가 아닌가? 내가 원하는 시술이 아닌가 싶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렴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니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선생님은 키가 크고 매우 훤칠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과거의 아픈 기억인 흉터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는 수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제가 편안하게 수술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수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흐릿했습니다. 기계의 부드러운 윙윙거리는 소리,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 김 박사의 안정된 손길. 깨어났을 때 붕대가 그 부위를 덮고 있었지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제가 마취에 깨어나는 동안에 제인은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잘 지내더라고요. 전 안심했습니다. 제인의 웃음과 이야기가 병실을 가득 채우니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제인은 엄마, 이제 더 예뻐지는 거야? 라고 물으며 흉터가 제거된 것을 언급하곤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붕대를 떼어내던 날은 감격스러웠습니다. 김 박사가 부드럽게 붕대를 벗겨내는 동안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통스러운 흉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는 매끈하고 잡티 하나 없는 피부가 있었습니다. 엄마, 공주님 같아졌어요. 제인이 기뻐 소리쳤습니다. 이 시술은 단순한 미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힐링이 되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친절과 전문성은 제 외모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으며 새로운 목표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제인과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설 때 서울의 거리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지원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지 시장을 거닐던 제인의 눈에 형형색색의 천을 파는 노점상이 들어왔습니다. 제인의 관심을 눈치챈 노점상은 그녀에게
다가가 한국 전통 매듭 기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인은 민첩한 손놀림으로 실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엮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항상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던 제이는 그 옆에 앉아 매듭을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이 젊은이를 가르치며 문화와 세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뜻밖의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또 다른 날, 저희는 동네 놀이터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제이는 한국 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몸짓과 어눌한 말투로 가득 찬 아이들의 놀이는 보편적인 언어의 증거였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함께 웃고 놀고 서로 쫓고 쫓기며 장난감을 공유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두 팔 벌려 포용하며 적응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미식 여행은 또 다른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입맛을 가진 제이는 접하는 모든 한국 요리를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달콤한 빙수를 먹었는데, 망고 맛빙수였는데, 처음 먹어본 제이는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한국 전통 삼겹살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다양한 반찬과 함께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평소 열정적인 제이는 떡볶이 다음으로 삼겹살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제인이 배운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부터 적응력의 가치까지 제인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매듭을 만드는 노인이나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 등 현지인들과의 놀이를 통해 제인은 공감과 친절을 배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제인이 낯선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회복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은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인이 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한국은 우리 고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마음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자 저는 제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살면 어떨 것 같아? 제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엄마. 공원 아이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동네에 있는 친구들은요? 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신적 물리적 둘 다 치료를 해주었지만 미국에 뿌리를 두고 고향과 연결되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에 사는 거는 포기를 했지만 한국은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친절함, 아름다운 풍경, 깊이 있는 문화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희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충만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소중히 간직해야 할 추억과 깊이 새겨야 할 교훈,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여정이 우리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제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대한민국이라고 속삭이면서 이 모험과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그 땅을 떠났지만 한국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메리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지하철에서 한 영국인 여성이 헤매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영국인의 어깨를 톡톡 치고 다음에 한 행동에 대해서 영국인은 놀라고 맙니다. 영국에서는 어깨를 치는 게 무례한 행동이어서 그럴까요? 왜 톡톡 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영국에서 온 교사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의 행동,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는 한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처럼 영국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지하철은 만원인 경우가 많았고 아침 출근길의 북적거림은 제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소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지연되는 연착이나 혼잡한 차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포장지를 바닥에 던지는 사람, 헤드폰 없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 실례합니다. 라는 인사 없이 서로를 밀치는 사람들을 보곤 했죠. 모두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할머니가 차에 올라타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지하철은 10,000원인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서 있던 터라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양보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우리 영국 신사라는 단어와 무색하게 매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심해졌을까요? 하지만 완전 그런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친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를 도와주더군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 순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전 영국 지하철을 매일 경험한 후 다른 나라의 지하철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교육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원래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었답니다. 아무래도 같은 섬나라인 일본에 대해 흥미가 있었고 정서나 그런 게 조금 비슷하긴 했거든요. 90년대까지는 엄청 잘 사는 선진국이어서 그런가 듣고 보고 한 것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최근에 BTS 정도가 대단하고 인기가 많다 정도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전 축구에 관심도 없었기에 손흥민도 잘 몰랐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비해 못하는 후진국 정도?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여행을 유럽 말고는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어서 교육 컨퍼런스를 가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이었으면 했죠. 친한 동료인 제이미가 일본으로 가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지하철에 타기도 전에 인천공항의 엄청난 규모와 효율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여러 공항을 여행하면서 번잡함과 긴 대기열, 간혹 명확하지 않은 표지판 등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은 넓었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도움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청결함, 최신식 시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는 곳, 교통편까지 매끄러운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탐험할 생각에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 역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얼마나 깨끗한지였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쓰레기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지하철역인가 아니면 고급 쇼핑몰인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권 절차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과 함께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깔끔하게 줄을 서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도착했을 때 서두르거나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했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이나 휴대폰에 몰두하거나 그저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좌석은 공기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 노신사가 차에 오르자 한 젊은 여성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이런 광경을 보다니 한국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작은 친절과 배려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승객들은 휴대폰 볼륨을 낮췄으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지하철은 이럴 수 없을까? 서울은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걸까? 싶었습니다. 또 영국인의 특징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줄을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버스, 우체국, 심지어 찻집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줄을 서는 에티켓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기다림의 예술이 정확하게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바닥에 승객이 서 있어야 할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표시를 따랐습니다.
마치 잘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딱딱 맞게 움직였죠. 그래서 BTS나 블랙핑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싶었죠. 하지만 단순히 그런 표시 같은 것만 잘 찍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의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고개를 살짝 숙여 사과했습니다. 관광객이 혼란스러워 보이면 현지인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제 눈에는 미로처럼 보였어요. 갑자기 한 어린 학생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해 줬어요. 아주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면서 기다림의 미학이 단순히 줄을 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꼭 배웠으면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반한 만큼이나 길을 잃은 적도 많았습니다. 지하철 네트워크는 방대했고 표지판은 이중 언어로 되어 있어 초행길인 저에게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환승 노선을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지판은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마치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60대로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저는 한국어 구절 몇 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짓과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미소로 저를 올바른 플랫폼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낯선 두 사람이 말없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요즘 영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반대로 영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 영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물어본다면 아마 100명 중에 90명은 안내해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머무는 내내 언어의 장벽이 친절로 허물어진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매표기에서 표를 끊는 것을 도와주는 어린 학생부터 관광지의 올바른 출구를 알려주는 어머니까지 서울 사람들은 제가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전 또 낯선 사람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보는 거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제가 지하철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약간 낙담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서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보곤 했죠.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웃고 가족들은 간식을 나누고 낯선 사람과도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앉아있던 저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노부부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으며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연결과 공존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공공장소의 청결은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생활 수준이나 민족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영국에서는 종종 지하철의 상태를 한탄하곤 했죠.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과 열차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를 거의 볼 수 없었고 청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승강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직원들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자신의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주워서 제대로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20대의 여성분도 쓰레기를 끝까지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졌을까요? 약간 꼰대 같기는 하지만 예전의 영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안일해져서였을까요? 서울의 지하철은 공동체가 함께 공유 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가슴 따뜻했던 순간은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친절이었습니다. 단순히 길이나 지하철 노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누가 저에게 올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불신검문 같은 건가 싶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성이 장갑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손을 비비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여분의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한국에서는 누군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여분의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배려와 공동체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자꾸 영국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서울 명동, 강남, 창덕궁 등 많은 곳들을 지하철 하나로 편하게 여행했고 전 무사히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영국으로 귀국한 후 다른 동료 교사인 제이미의 일본 도쿄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교하는 게 역시 재밌죠? 하지만 들어보니 한국의 지하철에 더 장점이 많더라고요. 일본어 표지판은 영어가 적혀 있었지만 보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포괄적이고 보기 쉬웠답니다. 일본 지하철보다도 역시 한국의 지하철이 더 깨끗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는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동료 교사 제이미는 그게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낙후된 지하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어디 출구인지 하루 종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주쿠역에는 200개의 출구가 있어서 라멘을 먹으러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불편한 점이 없었거든요.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딱 예상 시간 그대로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정말 현대적이고 디자인은 직관적이었고 겨울에는 온열 시트, 여름에는 에어컨 승강장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승객들의 행동이 너무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인의 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쿄의 지하철은 질서정연했지만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고 무언의 침묵의 법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정석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전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 그래서 서울에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다른 지방 쪽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이스라엘 여자 테니스 선수가 한국에 오자마자 귀중품과 테니스 라켓이 들어있는 물건을 모두 소매치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울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중요한 경기인데 내 인생은 망했어. 한국에는 오지 않았어야 했어. 과연 이 선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온 리바이입니다. 전 테니스 선수입니다. 제 모험이 시작되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안전벨트 표시 등이 꺼지는 부드러운 차임벨 소리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광활한 서울이 눈앞에 펼쳐졌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초록빛과 어우러진 거대한 도시 풍경과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구불구불한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거대한 규모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공기는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기술과 효율성의 완벽한 조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을 걷다 보니 언어의 불협화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외하는 가족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저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행에 열중하는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갓 내린 커피 향이 한국 음식의 향과 어우러져 퍼져나갔어요.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가 생각나서인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간단히 무언가를 먹기로 결심하고
곧 한국 전통 요리인 비빔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맛에 살짝 단맛이 가미된 비빔밥의 맛은 제 입맛을 즐겁게 폭발시켰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앞으로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준비하며 일정표를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테니스 대회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도 최대한 많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익숙한 테니스 가방과 여행 가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서서히 멈추자 무거운 침묵이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여행 가방이 정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권, 신분증, 테니스 장비,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던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없이 어떻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이나 여권 없이 외국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번 대회는 우승을 해야 랭킹도 상승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혹시나 제 여행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공항 분실물 접수처로 다가갔습니다. 친절한 얼굴의 젊은 여성 직원이 제 여행 가방을 설명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난당한 것일 수 있으니 공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인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필수품도 없이 낯선 땅에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간신히 알아챘습니다. 그는 자신을 김 씨라고 소개하며 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행 가방을 급히 가져가는 일행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고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는 것 같았고 그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어를 많이 다니기에 저는 어느 정도 어느 나라 말인지는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그들이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 무리의 일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저에게 이야기만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웠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저에게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공항 경찰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김 씨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제 소지품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경찰의 인상적인 효율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CCTV 영상을 불러와 소매치기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김 씨는 제 곁에서 통역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꼭 찾아서 대회를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돌아가야 하나. 매 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CCTV에 포착하고 동선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삭막한 환경은 공항의 활기찬 느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벽면은 안전과 경각심을 고취하는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죠. 경찰관들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들은 꼭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시간을 내어 김 씨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균 키에 꽤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인상이 매우 온화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몇 년 전 파리에서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렸는데 친절한 프랑스인이 도와줬어요. 그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안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모두 돕고 살아야 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친절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최근에는 흉흉한 기사와 나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훈훈한 일도 있다니.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전 그냥 넘어갔겠죠. 하지만 김 씨를 통해서 인류애를 배우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김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은퇴한 교수였습니다.
그는 여행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세계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각 여행에서 소중한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의 보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여행 가방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소매치기들의 위치를 찾아냈고 소매치기들의 위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습니다. 제 불안감을 감지한 김 씨는 제 어깨에 안심의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한국의 경찰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 순간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서 벽에 걸린 시계는 매 초가 지날수록 더 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흔들림 없는 의지로 도시 전역의 여러 팀과 협력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이제 소매치기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저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지도가 표시되었고 점들이 깜빡이며 범인의 마지막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첨단 인프라와 공공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점들이 움직이면서 현장의 팀원들도 움직였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번화한 명동거리를 지나 청계천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나 인사동의 미로 같은 골목길까지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꾼일 뿐인데도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 내 소지품은 무사할까? 제가 초조해할 때 김 씨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의 모험, 이스탄불의 번화한 시장, 뉴질랜드의 고요한 풍경에 대한 이야기. 흥미진진한 그의 이야기는 회의실의 긴장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경찰이 현지 시장에서 소매치기들을 찾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무전기를 들고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방의 문이 열리더니 한 경찰관이 제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은 조금 낡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헌신적인 경찰과 뜻밖의 조력자 김 씨의 도움으로 제 소지품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범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일 때문에 미워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경찰관분들 덕분에 찾을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김 씨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평생의 친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의 시련을 뒤로하고 지쳤지만 안도하며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난관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이자 다가오는 토너먼트의 필수적인 도구인 테니스 라켓이 손상된 것입니다. 스트링이 끊어지고 프레임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켓들이 다 부서진 겁니다. 아마 격하게 도망가다가 다 망가져버린 거겠죠. 대회는 내일인데 오늘은 벌써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급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인이라기보다는 수호천사처럼 느껴지는 김 씨에게 제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국 이커머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쿠팡과 마켓컬리 두 가지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송 시간으로 방대한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스포츠 섹션을 둘러보다가 망가진 라켓과 거의 동일한 라켓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경기에 필요한 몇 가지 필수품도 구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곧 에너지바와 바나나, 그리고 새 테니스 복장까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김 씨와 저는 인생과 꿈,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TV에서 테니스 전설들을 보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몇 차례 경기를 관람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테니스에 대한 그의 열정이 느껴졌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 다시 불타오르더군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도시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 라켓을 손에 쥐고 새로운 목표 의식을 느꼈습니다. 지난 하루의 사건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지만 회복력과 적응력, 낯선 사람의 친절에 대한 귀중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토너먼트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 실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여정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고 제 마음도 설렘과 긴장감, 결단력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칵테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토너먼트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코트와 경기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경기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관중석은 깃발과 배너를 흔드는 팬들로 서서히 가득 차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며 서브 연습을 하는 동안 저는 이 순간까지 이어진 롤러코스터 같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여행 가방, 한밤중 배달, 김 씨와의 인연 등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수들을 소개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의 이름을 들었는데 바로 중국에서 온 톱시드 선수 샤오리였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의 모든 사건 이후 첫 경기가 중국 선수와의 경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코트 위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꾸 소매치기범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로 반드시 이기겠다 다짐했습니다. 경기는 샤오의 강력한 서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샤오 선수는 빠르고 민첩하며 강한 서브를 주로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랠리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죠. 역시 본능까지 갖춘 명성에 걸맞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매 랠리, 매 포인트마다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쿠팡에서 구매한 라켓은 제 손에 딱 맞는 느낌이었고 지난 며칠 동안 극복한 모든 도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아슬아슬한 실수나 좋은 경기력에 탄성을 지르며 열광했습니다. 김 씨는 관중석에서 리바이 파이팅이라고 적힌 임시 현수막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그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세트는 우리 둘 다 매 포인트마다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접전이었어요.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제 리듬을 찾았어요. 서브도 더 정확해지고 리턴도 더 강력해졌죠. 아마 그 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경기 끝에 제가 승기를 잡았어요. 스코어는 20으로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승리의 희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경기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제 여정을 방해할 것 같았던 난관도 극복한 셈이었죠. 샤오리와 악수할 때 그의 눈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코트 위에서는 상대방이었지만 코트 밖에서는 서로를 존경하는 동료 선수였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코트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기에 대한 감사, 교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맺은 뜻밖의 우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당일 배송이 되는 좋은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